부안군 신안교차로에서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J 헬로에서는 최근 강원 산불 발생 때 46시간에 걸쳐 재난방송을 진행한 후 재난 극복을 위해 모금 방송까지 진행한 가운데 지역 언론인들의 재난복구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술에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재판 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북 40개 초기의 수업 시간에 농업 체험이 가능한 스쿨팜이 조성됐습니다. 스쿨팜에서는 매주 1회씩 정규 수업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큰 현수막이 바로 앞을 가리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부안군 신운교차로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38번 국도와 연결된 부안군 신운교차로입니다. 이곳은 부안 시내로 향하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고 교차로 인근에는 웨딩홀과 식당 등이 있어 차량의 흐름이 많으며 유동인구가 상당수 있는 장소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좌우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서 이 횡단보도에서는 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성인 키만 한 높이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보니 도로를 건너는 사람과 부안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현수막은 지난 12일에 있던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었지만 행사가 끝난 지 12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위치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위험하다고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래서 거의 이쪽에다 걸게 빼자면은 또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안 풀렸네. 이곳에 현수막이 달려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부안군의 한 부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같은 위치에 설치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부안군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정 게시대에다가 개척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부안군은 해당 위치에 걸린 현수막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하겠다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안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부안군. 현수막을 통해 행정은 홍보할 수 있지만 지역민에 대한 사고 위험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술에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1시간 넘게 토론한 끝에 결국 징계 보류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결사항 입장문을 통해 재판 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40개 초교에 수업 시간에 농업 체험이 가능한 스쿨팜이 조성됩니다. 농협전북본부는 전북도,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40개 초등학교의 노는 땅에 농업 체험장, 즉 스쿨팜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팜은 초등학교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에 밭을 조성해 매주 1회씩 정규 수업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 40개 교에서는 1학기에 작물 재배 수업이 진행되며 5월과 10월에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CJ 헬로에서는 최근 강원 산불 발생 때 46시간에 걸쳐 재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해 모금 방송까지 진행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재난 발생 때 재난을 구경하듯 보도하는 형식을 벗어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J헬로는 지난 4일 강원 산불 발생 이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방송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특별 생방송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생방송 결과 17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재난 발생 때 지역 언론들이 피해 극복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복구를 하고 또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은 또 일부 언론의 경우 재난 발생 때 단순히 재난 상황만 보여주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도에도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쇼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내보내고 또 그 후속 이번에도 아주 그 모금 방송을 참 잘 만드셨는데 이런 후속 방송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지적 지역 재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은 재난 현장에 직접 참여해 구호와 복구 활동까지 지원하는 지역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칭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 남원 역사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남원 예촌에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사업은 전북 천리길과 전라북도의 생태 관광지를 연계해 체험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군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 접종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고창군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7만 1,000원의 접종비를 내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이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 접종하면 62%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방충망 교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충망 교체 사업은 103명과 황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오는 8월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더 많은 이웃에게 방충망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관계자는 방충망 교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업과 중소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최대 36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도청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풍년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물관리 설명회와 수질 개선 비전 결의문 낭독, 수문 개방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남원지사는 통수식에 앞서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료 50%를 할인합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봄 여행 주간의 모든 체험객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음 달 5일에는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 안전인형극과 재난영화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중학교 한 곳이 추가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중학교 2곳 가운데 한 곳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온빛중학교에 이어 두 번째 중학교가 혁신도시에 들어서면 학급 과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신설 조건으로 인근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도 설립할 수 있는 시설 연계 설립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학교 개교 예정일은 2022년 3월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정부 양곡안전관리 보관 요령과 재고조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부 양곡 보관 창고주 54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정부 양곡 안전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해충 방제 방법 등으로 이뤄졌으며 교육 이후 이수증이 발급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관 양곡의 품위 안정과 정부 양곡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곳곳에 책꾸러미를 설치했습니다. 고창군은 2019 고창 한국지역 도서전을 앞두고 지역 영화관과 카페 등에 책꾸러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책꾸러미는 50여 권의 전국 지역 출판 서적과 고창 콘텐츠를 담은 책 등이 비치됐습니다. 고창군은 다양한 형태의 군민 이용 시설에 책꾸러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책거리 조성은 지역의 다양한 군민 이용 시설이 생활 속 인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읍소방서가 칠보 119 지역대 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칠보 지역대 신청사는 사업비 8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1,650제곱미터 부지에 대기실과 차고, 사무실과 의용소방대 회의실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기존 청사는 지난 1955년대 건축돼 64년이 지난 오래된 청사로 공간이 좁아 중대형 소방차를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가 전봉중 장군 추모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평면 조소마을에서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지역 주민, 천안전시 문중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추모제는 전봉중 장군 행적 소개와 추념사, 헌화와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소마을에는 지난 1954년 천안전시 문중이 뜻을 모아 단비를 설단하고 이후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오는 11월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엽사 25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과수농가와 밭작물, 축사 등의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해마다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 감곡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감곡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돼 감곡면 방교리 일대 배구와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건축물 사용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2기 생활과학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과학교실은 직평선 학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두 10주 동안 운영됩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 원리들을 쉽고 재밌게 지도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선착순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김제사랑장학재단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광활면 창제리 구복배수로에 대해 지역민 300여 명과 함께 폐어구와 폐어망, 낚시용 추 등을 수거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복배수로는 새만금 지역과 맞닿아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소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더불어 수산 해양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양교육은 우리마을 지킴이 실버보안관 참여자 132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과 현장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지역민들이 마을 순찰과 환경정리, 독거노인 말벗과 안부 확인 등의 마을 지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비 소식도 잦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4도, 한낮에는 2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완벽히 꺾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9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다소 오르면서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충남과 경북 21도, 제주는 19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또 내리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의 변화 폭이 큰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 조절과 수분 섭취 항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모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2억 원,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5천만 원, 한국전력과 그룹사 10억 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644만 7,295원, 류종우 대림제지 회장 1,000만 원, 서울시 구로구 변재환님 500만 원, 이상환 정우전공 대표이사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종심 건선개발 대표 500만 원, 임원흥 효자건설 대표이사와 직원 일동 300만 원, 유원준 더구메디칼 대표이사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당직자 일동 131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윤종남 태종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300만 원, 임병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500만 원, 조영걸 광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박춘홍 제니엘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000만 14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선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